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2, 4번에 1, 5번에 5, 6번에 3, 7번에 4,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1, 11번에 3, 12번에 3, 13번에 4, 14번에 1, 15번에 2, 16번에 4, 17번에 2, 18번에 4, 19번에 3, 20번에 5, 21번에 3, 22번에 1, 23번에 3, 24번에 5, 25번에 5, 26번에 1, 27번에 3, 28번에 3, 29번에 4, 30번에 4, 31번에 1, 32번에 2, 33번에 4, 34번에 3, 35번에 5, 36번에 5, 37번에 4, 38번에 3, 39번에 5, 40번에 4. 서른 개 이상 맞으신 분 손 한번 파악해 봅시다. 30개 이상. 몇 개예요? 4개 틀렸어? 오. 다른 분들 그냥 입을 딱 벌리시네. 30개 이상이 1개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여튼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오히려 많이 틀렸죠. 뒤로 갈수록 좀 낫죠? 그 뒤에 한 것은 최근에 한 것이고, 앞에 한 것은 한 2개월 전에 한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 현상이 처음 나타나요. 이게 이제 2회, 3회, 4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에 했던 게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4회에 걸쳐서 이제 모의고사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전체적인 기억을 되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점수로 잘 맞으면 좋겠지만 뭐 점수로 한번 신경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기 나온 걸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거기에 좀 신경을 쓰세요. 제가 가능하면 관련된 거는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것은 문제 지문에 없어도 말씀은 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억 되살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뭐 들어두시든지 그냥 잠깐 적어도 되고 그냥 들어두시면 해도 괜찮아. 기억만 자꾸 되살려놓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사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론 총정리, 문제 총정리 하는 걸로 그 자료 가지고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내면은 충분합니다. 자꾸 뒤로 갈수록 자료를 줄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이제 사회 동안에 걸쳐서 160문제가 나갑니다만, 요거보다 이제 나중에 더 핵심인 것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1번 먼저 용어부터. 자, 다른 데서 보니까 이 용어부터 1번부터 막 틀리더라고. 1번 국계법의 용어를 틀리는 게 어디 있어?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자, 용어의 정에서 타당한 것은 옳은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란. 자, 도시군 계획에서 도시군이 얘기하는 것이 도시가 특광시, 그리고 군은 군이고 특광시군 단위로. 이게 기초입니다. 특광시군. 군은 너무 좁아서, 도는 너무 넓어서 안 된다 그랬죠? 도구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군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죠. 광역도시에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대신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의미하는 것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을 합쳐 부르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앞에 있는 선순위 계획이죠. 고개 들어서 틀렸고,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종합계획이 틀렸잖아. 종합적인 방향을 정할 수가 없죠. 광역계획권 자체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 환경보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이런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지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향을 정할 수는 없어요. 종합계획의 성격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기본계획은 도시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차이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번에.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전부나 일부, 전부가 들어서 틀렸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은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라 작은 계획이잖아. 4번에 전기설비, 공동구,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에 유통공급시설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하나하나 볼 수는 없어요. 그 많은 거를. 그래서 이제 이름 나왔을 때 유통공급이다. 그럼 유통과 공급에 관련된 시설, 이런 식으로 느낌 잡으면 됩니다만, 제가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정도는 조금 해둘 필요가 있다. 만약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서도 전기를 공급하고 공동구 같은 거, 이거 유통공급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하수도 때문에 틀린 거지. 하수도 때문에. 상수도라면 여기 유통공급에 들어갈 거예요.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잖아. 하수도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해가 되는. 서로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와 폐차장이 유명하죠, 그죠? 폐차장도 그 교통시설이 아니잖아. 폐차장은 자동차에 관련된 거 보통과 달리. 폐차하는 과정에서 폐유 나오고 막 하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는 거. 자, 제가 보건위생시설은 여기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보건위생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 종합병원에는 다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죠.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잖아. 죽음에 관련된 것을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산 사람의 건강에 좋다. 보건위생. 그래서 화장장, 봉안당, 도축장,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죽음에 관련된 거다. 보건위생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술, 그거를 좀 더 구별해 두시고, 이제 다른 것에 섞여 있는지. 자, 그렇다 쳐도 5번을 찾으셨어야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그래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지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구조를 강화. 지금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밀도를 관리하겠다. 건폐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거 완화하면 틀리잖아. 강화는. 나중에 0에서는 이 둘을 법에서는 둘 다 강화하게 해놨습니다만, 0에서 50% 강화하는 건 뭐예요? 용적률만 50% 강화한다. 뒤에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 건폐는 손 안 대고요. 이게 그냥 맞는 거지. 이게 틀릴 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근데 1번부터 많이 틀렸죠? 요거 1번 많이 틀리신 분은 괜찮아요. 틀린 것은 당장은 속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 쉬운 거 틀렸으니까. 나중에 맞히잖아. 점수 늘 가능성이 큰 거, 아주 긍정적인. 자, 이번에, 여러분들은 82번이죠?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지역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우리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한 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은 그거보다는 덜 나오는데 제일 복잡해서 비효율적인 그 계획인데, 자, 여러분 요거 안 되겠네.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는 권해 지정과, 요게 권위 지정이 됐을 때 광역지에 수립하는 거, 요거는 이제 구별해서 보셔야 되죠.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요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요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항상 광역에 나오는 것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모습은 어느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인천 광역시가 있고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부천, 시흥, 예를 들어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걸 그렸을 때 어떻게 지정하든지 간에 광역은 항상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
부천과 시흥 요렇게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같은 도가 되겠죠. 도 내에 둘 이상의 시군 같은 얘기죠. 그죠? 아니면 벗어나서 한다? 여기와 인천, 여기는 경기도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거치는 거. 셋을 지정해도 둘 이상의 시도.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부천시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 기본계획을 정한다, 부천시장이 합니다. 시흥시 기본계획은 시흥시장이 하죠. 그런데 광역이니까 이곳에 둘 이상에 걸쳐서 만약에 방향을 정한다면은 같이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죠? 혼자 못하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이해가 되면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난다라고 해줘야지. 와,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하나도 없네. 에? 아니 지금 그 원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해서 그 방향을 그 행정청이 정한다라면, 이거는 걸쳐 있으니까 여기다 방향을 정한다면 이 사람이 같이 하겠죠. 여기라면 이 사람이 같이 하겠지, 관계되는 사람이. 그런데 권해지정은 다르다 그랬잖아. 권해지정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 두 곳에 바로 윗사람이 정해준다. 윗사람이 본인들이 잘 파악 못하니까 윗사람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번 해봐라. 권해지정은 그 지정되는 곳에 바로 윗사람이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 수립하는 계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련된 사람이 같이 수립을 하게 되는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같은 도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요. 그럼 누가 지정을 하면 됩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바로 윗사람이지. 그래서 광역기관의 지정은 요 사람과 요 사람 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이 지정됐을 때 광역시에 수립하는 것은 수립하는 절차와 수립한 것에 대해서 승인받는 절차로 나눠지는데, 수립하기 전에 알아야 되니까 우리 기초조사, 또 의견 듣는 거 나오죠? 공청회를 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지방의회 행정청을 통장하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권자가 수립한다 했습니다.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나서 승인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할 거 협의하고 심의 받는 거. 승인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잖아. 그리고 승인을 했다면 요청했던 수립권자에게 서류 보내면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이 구조에서 요 둘을 잘 보시면 돼요. 요 둘을. 다른 것들은 나오더라도 들러리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정답 관련은 주로 복잡하지만 수립과 승인권자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립권자 기준에서 같은 급의 의회 의견을 듣고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되고 결재받는 개념이라, 이 사람 기준에서 윗사람이고 이 사람이 같은 급의 협의 심의하지만 이런 거 갖고 잘 안 냅니다. 그 전에 협의 후 심의,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 협의 심의 순서를 바꿔서 한번 틀리긴 해 적은 있지만 평소에 잘 내는 건 아니지 이게. 그러면 여기서 수립권자를 알아야 되는데, 수립권자 아까 했듯이 같은 도에 걸쳐 도지사가 지정을 해놨다면 수립은 방향 수립하는 부천시장과 시흥시장이, 시장 원수가 공동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원수 공동 수립이 나오겠죠?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국장이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되겠지. 이렇게 권해지정과 수립이 다르다고요, 원리. 근데 국가기과 관련이 있다면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람 수립권자가 되잖아. 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따져보지만 그림을,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승인권자는 시장 후속에서는 바로 윗사람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가 있으면 국장 바로 윗사람 승인이 되겠죠. 국장이면 본인이다. 누구 승인받지 않고 할 것이고, 요 구조가 되는데, 요거 우리 자체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람들 중에서 구체로 누가 되느냐? 광역계획권이 역시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되느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같은 도라면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따라 하세요. 생각나면, 오늘 갑자기 왜 그러시지? 뭔 일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응? 시험 보니까 기분이 그냥 확 안 좋아? 몇 점 맞았는데? 몇 점 맞았는데 기분이 안 좋으실까?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수립해요? 에이, 그러니까, 아니,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면은 권해 지정은 그곳 지정되는 곳에 바로 윗사람이 한다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방향은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같이 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집에 대한 방향은 여러분이 수립하지. 다른 사람 수립 안 해줘? 근데 옆집 방향은 누가 해? 그 사람이. 근데 같이 해야 돼. 그러면 둘이 같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 뭘 어려워. 그러니까 에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구나.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자, 다시 수립의 지금 그 원리. 그러면 같은 도라면 도 밑에 있는 시장원수 이 사람들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둘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그럼 시도의사 공동수립 당연히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도의사 공동수립. 그런데 이제 원래 시장원수가 여기 공동수립해야 되지만 빨리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도지사가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시장원수가 3년이 될 때까지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의 완성이잖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자, 시도의사가 원래 공동수립하지만 역시 시도의사가 국장에게 빨리 승인 신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3년이 될 때까지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아니면 예전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둘 중에 하나 일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안 하니까 국장이 단독 수립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의 완성이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시장원수와 도지사는 같이 합시다.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시장원수와 도지사 간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임의적 예외죠. 아니면 시장원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님이 단독 수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요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이 그림. 여기도 시도지사 국장 간에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수립권자 그림으로 그렸던 그림의 완성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으로 나서든 단독 수립으로 나서든 이 경우에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예외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 그림까지 해서 완성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 경우는 안 받는 게 시장원수가 수립했으면 이제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하면서 이 선에서 끝나겠다는 취지상 도지사가 나섰지만 시장원수가 안 해서 나선 게 아니고 시장원수 뜻에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 선에서 충분하다. 따로 국장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요 예외까지 기억하시면 다른 것들은 들러리지문 밖에 안 돼요. 여기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을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라. 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기출해서. 보시죠. 그럼 1번에 잘못된 것이는데 둘 이상의 시군 구에 걸치는 경우 벌써 틀렸다 해야 돼. 그러면 아니 구가 왜 나옵니까? 도시군이 특광시군까지만 의미하잖아. 특광시군이고 거기다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된 거잖아요. 구에 걸쳐서 둘 이상의 구에 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를 빼야 되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면 광역권은 도지사 지정한다 그래야 되지 시도에서 시가 나와서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권해 지정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이게. 여기 특별시 광역시가 권해 지정이 되려면은 둘 이상의 구에 걸쳐 있어야 그 윗사람이 특별시 광역시장이 되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둘 이상의 특광시 군이 대상인데 광역 기본 개념이지. 그래서 제가 도시군을 얘기할 때도 도시군이 뭐를 의미하는지부터 항상 수업할 때도 먼저 얘기하는 게 그 기초를 해서 항상 튼튼해야 돼. 구에 걸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구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시도지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권해지정이 도지사만 되는 거지. 요렇게 낸 적도 있잖아. 요렇게 물어보는. 이번에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권이.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을 묻잖아요. 맞죠? 3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돼 필요한 경우 아니면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맞고 같은 도에 걸쳐 있는 광역계획권에서 관할 시장으로서 요청해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국장에서 여기서 국토교통부 하는데 국토해양부 이렇게 오타가 좀 생겼죠? 설마 요거 때문에 요거 틀렸다 찾으신 분 있어요? 없지 그거는. 제가 해양수산부로 쓴 것도 아니고 국장. 저도 최근에 발견했어요.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생 받지 아니한다. 이거잖아. 이걸 얘기하죠. 시장으로서 요청해서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 5번에
국장이 승인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가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 서류를 송부하던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고 30일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서 국장이 승인했다면 자기가 협의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시도지사가 공고 열람하라. 만약에 도지사가 있으면 행정기관장과 시장원수에게 송부하면 시장원수가 공고 열람하겠죠. 열람은 30일 이상. 그냥 뭐 들러리 지문을 하나 든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국회법상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 연결이 옳은 것. 이게 지금 위치가 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면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있잖아요. 건축 제한, 그죠? 어떤 지역마다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 제한의 근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잖아, 그죠? 건축 제한은 원칙이 대통령령, 예외 개별법이잖아.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칙이 국회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고요. 대통령령에서 각 지역별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제공한다고 개별법이 정도는 예외, 그걸 묻고 있어요. 지금 건축 제한이 개별법률에 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여기 어디쯤에 어느 부분이 이러고 체계 파악이 되어 있으면 훌륭한데, 그 근거법률이 옳은 거. 자, 여기서는 어느 지역에 불문하고 취락지구와 개발지구는 따로 0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물은 건 아니고, 기업번의 농공단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아니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그래야 되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우리 산업단지는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를 뺀 나머지는 도시지역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 제한을 받거든요. 요 농공단지만 그렇게 의제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개발하는 법률의 행위 제한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여기 있는 건 관련 없는 법률이고 그래서 틀렸고, 니은번은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 있고 그 전문적인 땅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의 행위 제한을 먼저 적용하겠다. 또 하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 다 보존할 땅들이잖아.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특별법은 그 비슷한 법 찾아가면 돼요. 그 논리잖아요. 그래서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자, 우리 농림지역 개념을 떠오르시면은 농림이 농업과 임업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라. 농에 해당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림에 해당되는 것이 보전산지, 임업을 위한 거. 초지도 농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들어가잖아. 거기에 대해서 각각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는 거죠, 이게. 그러면 디귿번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리느냐? 요거는 농림지역 중 이 말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여기 보존산지가 농림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이니까 거기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이 표현처럼 돼 있으면은 이 보존산지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다 산지관리법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농림지역 중이 전제가 붙어야 돼.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 농림지역에 초지, 그래야 초지법이 적용되겠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리을번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지정문화재. 여러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자연환경, 해안,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수산자원, 보호 육성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보존할 것들이 자연환경 보존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인데, 지정 문화재니까 문화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는 전제 좋죠? 좋은데 관광진흥법에서 지정 문화재를 통제하는 거 아니잖아. 어느 법? 문화재 보호법 그래야 돼요. 이건 뒤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전제는 맞는데. 그리고 미음번의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요게 맞잖아. 요게 맞는 것이고, 비읍번의 농림지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요거는 그렇죠. 농림지역 대신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그래야 돼요. 수산자원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존할 땅. 자연환경 보존 지역상으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건 틀렸습니다. 자, 여기 없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없는 내용도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생각해 봐요. 공원구역,
이것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공원구역은 어느 법을 적용합니까? 자연공원법을. 비슷한 거 찾아내면 돼.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어디 들어가야 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그래야 되지. 상수원보호 보존해야 되잖아.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무엇을? 수도법. 해양보호구역도 보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땅이죠. 무엇 어느 법률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관할 법률. 비슷한 법 찾아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맞는 것이 니은 미음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국계법률에서 용도 지역 등의 결정 절차상의 특례를 사설하고 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우리 지역의 특례라면은, 여러분 지역의 특례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용도 지역은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례라고 했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공유수용 매립지와 공유수용 매립지 말고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서 지정된 곳에 대한 특례. 자, 여러분 할 때는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봐. 어차피 여기는 다시 읽어요.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틀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나?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자, 하여튼 오늘 좀 비협조적인데 여러분들이. 자, 우리 공유수용 매립지라고 하면, 항상 매립지라고 하면은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개념과 비교를 해서 둘의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특례가 인정된다.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 둘의 내용이 만약에 같다라면 특례가 인정되죠. 그럼 이 매립지는 준공결로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새로 생겨난 땅이나 고시는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달라요. 둘이 상해지게 걸쳐있어. 전체가 같지 않죠? 그러면은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해. 그 원리 아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서 무엇으로 의제되는 것은 결정 고시까지 다 의제가 되는데,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거 5가지,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거 하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 요 3가지 의제되잖아. 그 중에 하나 1번 보세요.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농지 중에 농지법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성서로 본다. 요것이 틀린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거를 관리지역으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전제 조건이. 지금 요거는 아까랑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요 얘기는 그 얘기잖아. 여러분 여기 관리지역이 있는데, 도관 농자 중에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에 농지가 있고 산지가 있다면 당연히 관리지역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농지에 대해서 어느 날 농지법이라는 다른 법률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원래 4개 지역 중에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들어갈 땅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특례잖아요. 지금 요건 전제 조건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만 전제로 하는 것이, 원래 관리지역은 농림지역보다는 행위제한은 완화되어 있는 곳이라 요거를 요렇게 안 보내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이 망가진다 그랬잖아. 망가져. 그래갖고 요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에서 더 행위제한 완화되는 도시지역은 왜 안 되느냐? 도시지역은 애초에 요거를 지정할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어디 지정한다 그랬어요? 필요한 경우에 녹지와 비도시, 녹지와 관농자. 거기서 특별시 녹지지역은 특별히 안 된다. 거기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도시지역은 이걸 지정을 못해요. 개발할 땅이라 농사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지정된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지 여기는. 그 다음에 도관농, 이게 농림지역이라면 이미 농림지역인데 뭐하러 이렇게 보냅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곳이라 더 농사 잘 지을 수 있죠. 더 개발 안 하니까. 이것도 굳이 농림지역으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가야 될 땅인데 요거보다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곳이 문제가 되는데, 도시지역은 애초에 지정을 못하니까 요것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산림이 있는데 이 산림에 대해서 어느 날 산지관리소 보존산지로 지정. 이거는 이제 지문에는 안 나온 거잖아. 그런데 제가 다 말씀드린다니까. 관련된 것은 보존산지다 그러면은 보존산지는 농림의 림을 구성하는 거다 그랬잖아.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여기 림업은 임업이잖아. 임업, 목재를 생산해서 배는. 근데 모든 보존산지가 다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 지리산에 있는 뭐 물청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다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 목재 생산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산지는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고, 요거 지정할 때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똑같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또 1번 틀린 거고. 3번에 2번에 항만법에 한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에 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거,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자, 여기 항만구역 아니면 어항구역도 마찬가지죠. 둘 다 어디에 접하고 있어야 돼? 도시지역에 연접하니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거 나머지 또 해봐요. 지금 2가지 나왔어요. 또 좀 아까 했잖아. 어항구역으로서 둘 다 했어 지금.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다? 산업단지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산업단지에서 농고단지를 뺀 나머지 산업단지가 그래야지. 나머지 산업단지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얘기하잖아요. 농고단지는 농촌지역에 공장 몇 개 불과한 것이라 도시로 의지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농공단지가 그 따로 산업입지에 개발하거나 법률 행위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 농공단지도 틀리고 산업단지 중에서 그 농공단지 빠진다라는 거 산업단지 표현 틀리잖아. 그죠? 또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되려면 도시로 갈 수밖에 없지. 택지개발지구 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자, 그러면 지금 2번 맞고 3번은 이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잖아요. 그럼 매립지 얘기지. 그러면 매립이니까 그러면은 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과 같으면이에요. 같으면 특례네. 특례니까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필요 없죠?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아이고 깔끔하게 다 맞아요. 이게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잖아. 지정된 것으로만 보죠. 그죠? 새로 생겨날 때나 고시는 특광시강사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드레닝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관리계획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4번은 농공단지는 도시로 의지되지 아니한다니까 맞는 거야. 농업자를 뺀 나머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3가지가 도시로 가는 것이라 아니다니까 맞는 거예요. 5번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이 법에 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역으로 온다. 맞아요. 발전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랬더니 또 어떤 분이 아니 그럼 여기 예외가 있는데 예외까지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예외 있죠? 수력발전소만 설치하겠다. 상간백지 수력발전소. 송변조 설비만을 설치하겠다. 그거는 도시로 의지되지 않는 것에 속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원칙적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법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다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모든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지된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거는. 그리고 예외를 묻는다면 예를 따로 물어서 답하시면 돼. 예를 들어 여기서 수력발전소를 설치해간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러면은 그건 도시로 의지되는 게 아니잖아. 자, 5번 보시고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구역층의 시가와 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와 제한한 속도를 조정하겠다. 시가와 조정구역. 자,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이게 대상이죠. 항상 어디에 하는 걸 보셔야 돼. 무질서한 시가제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까지 되잖아. 주변지역까지 덩달아 무질서한 시가제어가 진행될 수 있다 했던 거. 이게 대상지역. 맞아요. 이곳에 시가와를 유보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과 관련하여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정확하죠? 그죠? 자, 이쯤에서 그럼 우리 다른 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지금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한번 생각해 봐. 우리 관리계획 내용 5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기본적인 용도 지역을 보자는 치고 너무 까먹었는데 아무리 2개월 전에 한 거라고 해도 용도 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용도 구역제. 용도 구역제에서 나오는 게 개도시 수입, 개가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지역. 그 중에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지구 구역 끝났으면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4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5번째가 지구단위 기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세우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단계별 문제집으로 계속 나갔지만 평소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 요약 이론 mp3만 평상시 들어도 쫙 지금 떠오를 텐데
안 들었죠? 안 들었지? 자, 거기서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나왔으니까 다른 구역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넓으니까 국장.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산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 작아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 여기 보통 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시도의사가, 국가가 연계가 필요한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국장이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국장 이렇게 했던 거. 2번 시가와 유보기한. 시가와 조정구에서 시가와 진행되는 속도를 조정을 해서 안정적 개발을 도모하는 수단이 시가와 유보기한. 이 기간 동안에 시가랑 관련된 거 다 밀어버리잖아. 유보기간. 요게 핵심이라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관리로 직접 정하는 건데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한다는 것도 유명한 숫자입니다. 맞게 돼 있어요. 지정권자가 관리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허가받을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이 5개 용도구역 중에서 시험에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뜻뿐만 아니고 행위제한까지도 국계법 시행령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 한다면 원칙은 금지죠? 원칙은 금지되어 있어요. 시가와 유보기한 때는 개발 못하게 막 묶어놨으니까 원칙은 금지되어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할 때 둘로 나누잖아. 도시군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도시군계획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냐, 이렇게 둘로 나누죠. 둘로 나눕니다.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도시군계획 사업이 의미하는 것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의미하잖아. 이거는 고유 절차인 각각의 실시계획 등에 인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냐 둘로 나누는 구조인데,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 이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금지.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못해.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저히 시가정에서 이 사업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해야만 되겠다, 이 불가피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려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까다롭고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다 그러면 특광시장업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원칙은 금지되어 있고, 무엇만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느냐, 항상 공부서 예외 인정하는 사유, 공익을 위한 거, 농업인의 어떤 생업을 위한 거,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거, 경매한 거, 이런 거 주로 예외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 허가라는 점에서 이게 아주 까다로운 것이잖아. 이 정도도 안 되면 아예 못하는 것이고, 최소 허가제 어떤 경우도 신고는 없을 정도로 이게 무서운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 0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볼 수는 없고 느낌 잡아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생업에 관련된 것 중에 최소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 제가 이 정도는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이 주택의 신축은 안 돼요. 이 주택이 농업인, 어업인 주택이라 해도 신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증축은 100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도 돼요. 부속 건축도 33 이하 신축은 돼. 그건 부속이고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 건축물로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 여기 경매한 곳에 임목 벌채조림 이런 것도 들어갔죠. 그죠? 나무를 신고 베는 건 시가화랑 관련된 개발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매행위였죠. 그래서 신축은 허가받을 수 없다니까 맞고, 4번의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 상실한다.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 살아있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실효가 되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5번은 도중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기타 개발행위를 얘기하겠죠.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에서 특권성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사항이 아까 공익, 생업, 경매를 얘기하죠. 이게 허가인데, 단 0이지 않은 경매한 행위는 신고가 이게 없다고요. 경매한 것도 허가라고, 신고는 아예 없다고. 뒤가 틀린 거죠.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그냥 쫙 틀리신 분도 있던데, 1, 2, 3, 4, 5번을 쫙 6번에 그런 분이야 발전 가능성이 큰 거라니까.
하나의 대지가 과거에 했던 거 기억만 되살리면 되는데요. 뭐 6번에 하나의 대지가 다음과 같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지역과 다음의 용도에 걸친 경우 당해지역에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냐? 요것이 쉬운 거잖아. 계산 문제지만 쉬운 거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는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상업지역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게 되면 지금은 국계법 얘기잖아. 국계법. 그렇다면은 원래는 각각이지만 다른 얘기 없으면 원래 각각의 지역의 행위전에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330 이해한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지가 330 적용부터 이해한 부분에 지금 우리 설문처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때는 660 이하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보통은 330 이하일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위전을 둘로 나누죠. 건폐율과 용적률이냐,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기타 건축 제한이 건축 용도 제한을 얘기하잖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지금처럼 건축 면적을 구하라면 우리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을 곱해주잖아. 연면적을 구하라면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곱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계산 문제에 쓰이는 건 주로 요걸 쓰이는 거잖아. 그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쓰이는 건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가중 평균값이라는 것이 각각의 면적 크기를 고려한 게 가중 평균값이 돼요. 결국 각각의 면적 크기를 고려하니까 각각 적용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어 이게. 그리고 기타 건축 제한을 물어봤다면 전체에 대해서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디에 무엇을 지을 수 있다 따질 때는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전체 적용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계산 문제는 요거에서 쓰이는 것이고 국계법에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이건 너무 쉽다 그랬잖아.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만 어느 부분이 녹지와 우리 그림도 있지만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에 걸쳐 있다면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은 원래 각각이죠? 없으면 각각이 된다 그랬어. 그럼 결국은 계산 문제 풀 때 요것이 각각의 면적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져요. 지금 뭐 330 이하인 부분이 있든 없든 도로변에 띠 모양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녹지가 끼어있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경우나 다 이쪽에 건축 면적 구하고 이쪽 건축 면적 구하고 이쪽 건축 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그죠? 어느 경우나 저도 얘기 안 하고 할래. 뭐 써요? 뭐 쓸 거야? 자, 5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폐율이 얼마예요? 이중 일반이니까 60이 돼요? 0.6을 곱해줘야지. 그럼 300이 나오겠지 여기서? 자, 요건 녹지잖아. 녹지가 100인데 녹지의 건폐율은 0.2 그러면 20 나왔습니다. 상업지역이 400이죠. 400인데 이쪽에 건폐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 0.8을 곱해주니까 48이 32, 300이지. 그래서 더하니까 640이 되는. 계산 문제 국회법에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건축법에서 물었다라면 이제 과반을 속하는 부분에 행위제한을 전체 적용해 버리잖아요. 그것만 차이가 있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둘 이상의 대지에 걸쳐 있다 그러면 요 말로 할 때 이런 것도 내죠. 그죠? 건축물이 걸쳐 있다면 원래는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라면 미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 만약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은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만 적용한다. 땅에는 아니다. 땅은 불에 안 타니까 대지는 아니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이때도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으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파쇄를 7번. 도심계획 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자, 여러분 도심계획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 도심계획 시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요. 예산을 무엇을 먼저 집행할지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자, 1번의 특광시장호수는 특광시장호수가 주로 수립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이 도시군, 이게 특광시군을 얘기하는 그 단위로 수립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행정청인 특광시장원수가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들을 포함하는 단계별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년 내 수립하는 거잖아. 단계별 집행의 수립 기한은 특광시장원수가 2년 내 수립하는 거예요. 2년 내. 3년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나눌 때 쓰는 거지.
2년입니다. 이번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관리계획인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특광시장서가 해야 된다. 아니 원칙은 특광시장서가 수립하는 계획이지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했다. 그러면은 위반한 사람인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꼭 이때도 시장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3번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 단계별 집행 공고가 없다. 그럼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결정은 실효된다. 요거 2년 내 단순한 집행계획 하나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효되는 건 없다 그랬어요. 실효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뭐 중요한 걸 안 만들어도 실효가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요거는 실효가 없는데 실효된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공법에서 우리 국회법에서 실효되는 규정 5가지밖에 없잖아. 국회법에서. 그 중에 아까 하나는 했죠. 시거와 유보기한 지나면 실효된다는 거 하나 있었지? 나머지 4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없는 걸 나머지 4개. 도중계획 시설에서 사업이 몇 년 내 안 될 때 20년. 자, 우리 국회법에서 진짜 MP3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점수 잘 나오시는 분은 다 MP3를 평상시 들어. 평상시에 오고 갈 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차관에 나오실 때 뭐 하고 나왔어요?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들었는데 다른 부분을 들었다? 하여튼 들어야 돼, 그거를. 그 순식간에, 3시간 반이면 그냥 전체가 끝나는데? 그 일주일에 올 때도 최소한 30분 걸리지 않아요, 집에서부터? 집에 현관 나올 때부터 여기까지? 최소가 30분이겠지. 최소가 30분이면은 무조건 9회 중에서 1회는 듣고, 갈 때 한 번 듣는다 그러면 하루에 2회를 들을 수가 있고, 공법 나오는 시간에만 공법 그거 듣는다 해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데, 아주 오늘 여러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아주 오늘 좀 잔소리를 엄청 들을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실효되는 규정, 지금 여기 문제 안 냈지만 다음에 내겠지. 그거는 국회법에 실효되려면 기억하기도 좋아. 일단 숫자는 1, 3, 5,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20년짜리 있어요. 20년짜리는 좀 전에 나왔던 도중계획 시설 부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20년 동안 무지막지한 기간을 했잖아.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면 그때서야 그 다음날 실효된다 이렇게 했던 거. 그게 20년 실효 규정이고,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자, 그 다음에 1년 실효짜리 뭐가 있나요? 3년. 5년짜리는? 자, 그럼 1, 3호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봐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몇 년 내에 해야 되고? 1년.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련된 거 대부분 2자가 많지만 대표적인 1자 중에 하나가 설치 계획 수립이잖아. 설치 계획 1년 내에 수립 안 하면 기반시설 부담 그 다음날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지구단위계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 몇 년 내에 들어서야 돼요? 이게 3년이죠. 3년 내에 지구단위계 들어서지 않으면 그 지구단위계 구역이 그 다음날 실효되는 구역의 실효를 얘기하죠. 이번엔 주민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계 결정이 됐어. 지구단위계. 그러면 주민이 제안한 건 민간인이 제안해서 이제 지구단위계 들어섰으면은 빨리 민간인이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몇 년이에요? 5년.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단위계 실효가 되는, 이게 다예요, 이게. 1, 3, 5, 20년짜리 시가와 유보기한. 다음날 붙는 건 다 똑같고,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지. 4번에 단계별 집행은 3년 내 시행할 1단계와 3년 이후에 시행할 2단계로 구분한다. 이게 그냥 정답이죠. 3년 기준으로 하는 거. 5번에 특광시장처럼 매년 1단계 집행을 검토하여 2단계 집행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서로 바뀌었어요. 자, 매년 2단계, 나중에 할 2단계를 검토하여 빨리 할 1단계로 바꿀 수 있지. 1단계를 2단계로 바꿔서는 안 돼.
1단계를 3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2단계로 갑자기 바꿔버리면 국민의 그 신뢰보호의 신뢰보호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나중에 할 것을 빨리 하는 건 좋아. 빨리 할 것을 뒤로 미루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10분 쉰 다음에 진행을 하죠.